과연 뭘까요? 기독교 방송에서 유교 얘기할 수는 없잖아. 자인 장모님은 서울 근처에 사시잖아. 처가는 다음에 한번 가자. 당신 집만 집이고 우리 집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아내들은 잔소리를 남편에게 하는. 그렇지니까요. 그래서 자꾸 소파에 누워 있는 거예요. 소파는 잔소리를 안 해. 남자들이 성숙해지는 그날까지 고민이 수다는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님들의 생활 속 신앙 고민을 나누는 고민 이수다 시간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아주 긴 설 연휴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혹시 뭐 계획들 있으세요? 네, 뭐 설이니까 또 뭐 음식 장만하고 할 때 제가 또 많이 도와야 할 때. 네. 혹시 뭐 어떤 거 도와주세요? 주로 간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김이상궁 만두. 아, 만두 빚으세요? 아, 맞다. 지난번 추석 때도 네. 만두 빚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만두 가게를 차려도 될 만큼. 우와. 저희도 그 만두 한번 맛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왕만두 좋아하세요? 좋아요. 네. 아니, 한번 작게 드리겠습니다. 못 빚으셔서 자꾸 커져가지고 왕만두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그 이북식이 굉장히 커요. 예. 그럼 우리 다음 주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만두씩 놓고 하는 걸로. 수영님이 만들어 오신 만두. 아, 네. 갑자기 되게 어지러워 보이세요? 아니, 여기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갑자기 다크서클 심해지시고. 괜찮으세요? 네. 아 괜찮습니다. 저야 뭐 특별한 계획 없고 그냥 부모님 찾아뵙고 같이 식사하는 정도 저는. 네. 찾아뵙고 같은 분당 살죠. 5분 거리, 5분 거리지만 그래도 찾아뵙고. 그치. 5분이라도 안 보게 되면 정말 안 보죠. 잘 안 그렇죠. 가거든요. 맞아요. 네. 정말 목사님께는 뭐 여쭤보기가 죄송스럽네요. 왜요? 엄청 바쁘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그때 명절 때는 오히려 외롭다 그러셨어요. 맞아요. 찾아오는 이 하나 없다고. 없으시고요? 그냥 집에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슬퍼지죠, 우리? 배경음악 슬픈 거 깔려야 될 것 같아요. 찬바람 쌩 불고 막. 저는 늘 그랬듯이 시댁에 갔다가 또 이제 엄마 집에 갔다가 이렇게 해야죠. 공평하게 또 이렇게 안 가면 서운해하셔가지고 딱 반으로 나눠가지고 공평하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다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네,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명절 하면은 또 찾아뵐 때 빈손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맞아, 진짜. 선물을 주로 하세요? 용돈을 드리세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가까우니까 이 피가 더 지날수록 봉투인 경우가 많고요. 피가 묽어질수록 선물로 가는 경우가 있는 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하지만 봉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죠. 그래요? 김수영 씨도? 네, 저는 뭐 굳이 명절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정말 평소에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명절 때 안 하신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고민이 수다. 오늘 이제 설 연휴를 맞아서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주제. 우리 성경 말씀 속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효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효 하니까 에스더 씨가 표정이 별로 안 좋아졌어요. 왜요? 평소에 효도를 잘 못하시나 봐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왜 갑자기 가만히 있는 저를 엮어가시는 거예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이름도 에스더인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 아니, 에스더가 네. 효도를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우리 연예인 사이다 아니, 목사님 오늘 굉장히 사이다 바람께서 톡톡 쏘는 시원.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오늘 주제도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효도해라 하지만 그렇죠. 효도라는 그 정의가 과연 뭘까? 그런 효도가 과연 뭘까요? 좀 궁금했어요. 효가 뭘까요? 효. 왠지 일단 뭐- 여기 가시랑 하얀 이 두루마기 있으면 유교적인 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기독교 방송에서 유교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여기서 공자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불효는 제가 알죠. 불효는 어떤 것이다. 불효다. 불효가 뭐예요? 불효는 부모님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하고 그런 게 불효죠. 그러면 불효를 많이 하셨어요? 효를 많이 하셨어요? 솔직히 불효를 많이 했죠. 그럼 황혜영님은 왠지 효도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효의 상징이죠. 아, 진짜?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안 가르쳤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목사님, 분당 소재 네. 만교회 만렙교회. 쪽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다들 좀 심기가 안 좋으신지 오늘 저희 특이한 분위기 속에서 효 얘기가 이렇게 뜨겁게 될 줄은 아니, 정말 생각보다 예상을 못했어요. 이유가 저는 사실 약간 고루하지 않을까 그리고 뻔한 얘기가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효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생각하면서 우리 인영 씨가 효의
상징. 상징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심벌 오브 효. 나는 효의 심벌이다. 어떻게 뭐 어떤 면에서? 아, 그럼 제 얘기하면 오늘 방송 끝날 것 같은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분량 다 채워주세요. 뭐 시작해볼까요, 살짝? 네. 아, 어떤 면 그럼 재정적인 면에서 모든 어떤 거를 다 책임지고 정서적인 있죠. 면에서 정서는 안 책임지고. 네. 정서는 다 하기 너무 힘들어요. 정서는 병원에서. 깔끔하네요. 일단 물질적인 걸로. 네. 아니 예전이랑 많이 달라진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효하면 대부분은 예전에는 아니다 저는 불효자예요 어머니께 잘 못했어요 부모님께 죄송해요 이런다고 하지만 요새는 좀 달라진 느낌이에요. 나도 좀 할 만큼 했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점점 많아지고 부모님 좀 너무하신 것 같다라든가 또 나도 내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다 이렇게 부모님에게 얽매여서 살기 너무 힘들다라고 맞아요. 얘기하는 친구들도 점점 많아지고 정말 그런 분위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 효도하는 게 자주 찾아뵙고 같이 뭐 식사하고 맞아요. 늘 뭐 안부 전화 드리고 이러는 게 효의 개념에 가까웠다면 요즘은 사실은 좀 더 물질적인 걸로 예. 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 효에 대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한번 이렇게 모아봤는데 네. 과연 어떤 다양한 효에 대한 고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자 우리 그러면 슬슬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말하기 조금은 애매한 이야기. 교회만 들어가면 성스러워지는 교인들의 솔직한 이야기. 본격 생활 밀착형 토크쇼. 바칙한 신앙 고민쇼 고민이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제가 역시 준비했습니다. 효의 화신답게 네. 오늘 첫 번째 사연. 네, 상징답게. 네. 시부모님만 부모인가요? 입니다. 네. 갑자기 깊은 한숨 벌써요. 한번 나왔고요. 네. 어머머머머머머머. 정말 너는 최고의 남편을 만났어. 야 이런 남자 또 어딨니? 나는 친구의 부러움을 받으며 결혼했습니다. 사실 그렇긴 해요. 누가 봐도 인물 좋고 스펙 좋고 신앙 좋은 남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너무 부모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번 공연 우리 부모님과 함께 갈까? 야, 이 레스토랑 우리 부모님과 함께 다시 오자. 너나 가라. 결혼 전에는 비싼 공연이 생기면 부모님 모시고 가고 좋은 레스토랑을 발견하면 부모님과 함께 가자는 그 사람이 가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정 부모님께도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남편은 자신의 부모님께만 효자였습니다. 항상 명절이 되면 연휴 전날부터 휴가를 내서 남편은 서둘러 시댁을 내려갔습니다. 시댁에서 연휴 내내 부모님과 있다가 친정에서는 연휴 마지막 날 겨우 밥 한 끼 먹습니다. 그러다가 연휴가 짧았던 어느 명절에 드디어 제가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연휴가 짧다는 핑계로 남편이 시댁에서 돌아오는 기차표를 연휴 마지막 날 저녁으로 예매해버린 겁니다. 어머. 친정 안 가? 뭐야? 당신 집만 집이고 우리 집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부모님은 명절에 딸 오기만 손꼽아 기다리시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 메소드 연기 들어가셨네요. 네. 장인 장모님은 서울 근처에 사시잖아. 어? 언제든지 뵐 수 있잖아. 연휴도 짧은데 금방 올라오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니? 처가는 다음에 한번 가자. 뭐라고? 다음 연기해야 될 것 같아. 하지만 따지고 보면 친정 부모님은 가까이 계시다고 제대로 찾아뵙지도 못합니다. 시부모님이 서울에 자주 올라오셔서 우리 집에서 지내시고 가족여행도 항상 시댁과 같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와, 효자 남편으로 정말 최악입니다. 친정 부모님은 부모님도 아닌가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이거 들고 싶다. 이거 들고 싶어. 정말. 못 살아! 말하고 싶네요 진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남자들이 결혼만 하면은 갑자기 효자 맞아. 코스프레 한다고. 그리고 예로부터 네. 효자 아들치고 좋은 남편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도 예, 있나요?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 컸는데. 이게 얘기 이렇게 사연 들어보니까 크리스천도 역시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뭔가 네. 이 차별을 두는 효도 고수님들 이런 얘기 뭐 특히 김수용 씨는 네. 남자분이시니까 어떻게 아, 생각하세요? 정말 이 남자? 바람직하네요. 예? 아니, 부모님과 레스토랑 가고, 야, 정말
효자시네요. 그런데 네. 왜 이렇게 친정 부모는 안 챙겨요? 친정 부모님은 서울 근처 계시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근데 그게? 시부모님은 지방 멀리 그러면 계시잖아요. 저 한번 질문을 네. 해볼게요. 지금 저희 시부모님이랑 같은 아파트 사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시부모님은 늘 가까이 사시니까 괜찮고 네. 친정 쪽 좀 더 많이 챙기고 좀 자주 가고 좀 가야 되지 레스토랑도 않겠어요? 가시고 공연 재밌으면 모시고 가까이 가고 그러세요? 사니까 시댁 마음은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근데 떨어져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뭐가 와. 떨어져 있어요? 거리가.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이 주인공 거리가 아니, 지금 머니까 이분, 그만큼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하는데. 무슨 말을 해서 지금. 네. 목사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지금. 목사님.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지금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진짜 현실적으로요. 그렇죠. 여자 쪽 부모님도 부모님이고 그렇지. 신랑 쪽 남자 쪽 부모님도 부모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한국 사회에 이 굉장히 이 고유한 어떤 문화적, 네, 정서적 그런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시댁이 좀 더 비중이 크고 항상 먼저 돼야 되고 네. 주가 돼야 되고 비중도 더 많아야 되고 거기에 뭔가 더 할애하는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더 커야 되고 그렇죠. 이제 이 사연이 옛날 사연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그쵸. 요즘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 사연이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성 여러분들? 안 그래요, 며느리분들? 그래서 저는 이럴수록 이 남자분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는 더 처갓댁에도 또 똑같이 자기 부모님한테 하듯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찾아뵙는 것도 시댁에 치우치고 친정에 드리는 돈, 시댁에 드리는 돈, 네. 뭐 이렇게 좀 다르고 네. 그런 것 때문에 또 아내한테 걸려가지고 갈등을 빚게 되고 이런 경우의 사례들을 사실은 저는 방송을 하면서 많이 접했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게 왜 이렇게 힘든 문제가 됐을까? 비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비교를 하지 않으면 될까? 그러면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으니 내 남편의 부모도 내 부모도 공경하면 나는 그 어디에도 휩쓸리지 않고 그렇게 나의 할 몫을 하고 내 도리를 다하면 그러면 나는 그렇게 살면 될까? 그러기엔 목사님 있잖아요. 속이 뒤집어가지고 맞아요. 그게 이렇게 마음이 늘 그렇게 평안함이 유지되지도 않고 네. 서운한 남편을 보면은 괜히 또 울컥울컥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미안하지만 이건 신앙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인격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믿음이 좋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좋아야 돼요. 우리가 서로가 좀 인격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서로 이렇게 논의도 하고 우리들이 내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그 인격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얘기는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을 조금 이렇게 배려할 수 있다는 것인데 배려하지 않는 자기중심주의. 예, 사실 이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친정이냐 시댁이냐 이런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어떤 관습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 인격적이 되면 어떨까? 예전에요. 제가 이제 그 미혼일 때 이렇게 그런 특강 같은 거 있잖아요. 연애 특강 네. 뭐 이런 거에 이제 아주 유명하신 장로님께서 네. 항상 이러는 거예요. 자매들은 형제를 돌봐줘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돌봐야 된대요. 잘 돌봐줘야 된다는 건 저도 이해를 해요. 잘 돌봄을 받고 돌봄 계시잖아요. 당하고 근데 그 잔소리는 네. 왜 결혼하면 이렇게 아내들은 잔소리를 남편에게 하는지. 커지니까요. 그렇죠. 아 근데 네. 결혼하기 전에 때리지 않는 게 어디예요? 어머니한테 듣던 잔소리는 그렇게 기분 안 나쁘거든요. 옳은 말씀하신 것 같고. 근데 아내가 잔소리하면 시비 거는 것 같고. 왜 날 괴롭히지? 결혼해서? 뭐 이런 생각을 많은 남편들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음가짐이 잘못되셨네. 맞아. 그래서 자꾸 소파에 누워 있는 거예요. 남편이. 소파는 잔소리를 안 해요. 너무 포근해. 소파에 너무 있으면 포근하게 날 감싸주고 네. 날 받아주고 너무 좋아. 네.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목사님은 친정 쪽에 잘 하셨어요? 그래. 뭐 방법이 좀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기술 기술이라기보다는 이제 나는 뭐 처가나 본가나 다 이제 서울에 있었지만 나는 이제 주일이나 휴일이 되면 정말 못 움직이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예 처갓집에 못 했더니
처갓집이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못하면 문제 해결에 좀 실마리가 풀리고 오늘 이제 이야기 이제 막 굉장히 뜨겁게 이야기가 되는데 네. 내가 이렇게 이제 물을 좀 끼얹는 것 같지만 네.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친정이냐 시댁이냐 부모님에게 이렇게 잘하냐 못하냐 이런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나도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님 요양원에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계셔서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일인데 그걸 우리가 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뭐 조금 내가 더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행복을 참 고민으로 알고 살아갈 때가 참 많구나. 근데 실제 우리가 좀 당면한 문제니까 이건 또 우리들에게 굉장히 힘든 문제니까 여자들은 솔직히 작은 것에 감동하고 맞아요. 내 친정을 챙겨줄 때 진짜 깊이 감동하는 것처럼 네. 남자들도 그런 거를 알아서 작은 것들을 신경 써주면 여자는 감동하고 서로에게 좀 더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보면 어떨까.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을 조금 더 배려하죠. 그래서 아마 여자가 남자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것 같아요. 나도 인정. 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 먼저 이렇게 좀 풀어주는 것도 지혜가 아닐까. 맞아요. 결국 여자 보고 잘하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여자가 잘하면 남자가 또 잘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남자가 잘하면 여자가 또 잘하고. 그럼요. 네. 남자들이 성숙해지는 그날까지 고민이 수다는 계속됩니다. 남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밖에서 일하죠. 갑자기 왜 그래요? 아니 갑자기 제가 울컥해서 그러니까 제가 다 알겠고요. 밖에서 일하고 얘기 쉬려고 네. 쉬려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다 알겠고요. 다 놀이동산 알겠다고요. 가자고. 다 놀이동산. 알겠고 남자들이 성숙해지는 그날까지 고민이 수다는 여전히 계속됩니다. 주부구단이에요, 주부구단. 때리고 싶네. 저 며느리 한번 때리고 싶네. 자자네. 우리 목사님, 도움을 주셨어요. 설 특집으로 효도에 대한 성도님들의 고민을 나누는 아름다운 이날. 이번 사연은 역시 아름다운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제목 힘들어야 효도인가요? 벌써 좀 힘드네요. 아유. 제 나이 29에 엄마가 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부터 5년간 엄마가 천국에 가시기 전까지 저는 엄마 수술비를 마련하고 병수발을 하며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제 위로 오빠가 한 명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오빠네 살림도 빠듯한 형편이라 실제로는 제가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형편입니다. 엄마를 천국에 보내드리고 나니 평소 뇌졸중을 앓으시던 아버지는 더더욱 쇠약해지셨고 전립선 암에 요즘은 치매까지 시작됐습니다. 시설에 모셔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지난 명절에 찾아온 고모는 네가 애쓴다. 그래도 네가 모셔야지. 야, 아버지가 이렇게 너랑 지내는 걸 좋아하시는데 시설에 모시는 것도 불효잖아.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잖아. 하나님이 큰 상 주실 거야. 이제 어느새 제 나이 40문턱에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며 결혼도 안 한 여자 몸으로 집에서 기저귀까지 사용하셔야 하는 아버지를 모신다는 것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꼭 이렇게 자식이 고생하며 힘들게 부모를 모셔야 효도인가요? 어떡해요. 정말 이거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개인적으로는 이분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든데 또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랑 있는 걸 좋아하신다고 또 하면 마음이 쉽게 이거를 끊어내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근데 문제가 이 고모예요, 고모. 아니, 고모는 아예 딱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그쵸. 시설에 모시는 건 불효야, 네, 이렇게. 맞아요. 그냥 못을 쾅 박아버렸는데 자식된 입장에서 불효라고 얘기하는 그 방법을 쓴다는 게 이게 쉽겠냐고요. 그니까요. 저 궁금한 게 목사님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공경의 기준이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상당히 비인격적으로 느껴질 때도 많아요. 왜냐면 정말 규정 짓는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성경에서 그런 얘기 있으면 참 좋겠죠. 요양원에 모셔라 모시지 마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고 그쵸. 어디까지 이제 부모를 모시되 몇 년간 모셔라 뭐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상황이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모시지만 내가 경제적으로 내가 허락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부모를 모시는데 내 건강이 허락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 자체도 그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정답을 해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요양원에 간다고 모신다고 해서 그게 불효는 아니잖아요. 쉬는 시간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저는 부모님을 미워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치매예요. 네. 처음 요양원으로 모실 때 이게 정말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혼자 떨어져서 외롭지 않을까.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치매에 걸린 분은 사실 힘들어하는 것은 자식이지 본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가 집에 모시고 있어야 낮에 돌봐드릴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면 혼자 계셔야 되는데, 혹은 뭐 이제 욕창이 나고 이러는 상황에서 우리가 돌봐주지 못하는데, 사실은 어머니를 위해서는 요양원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쵸. 우리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경우에는 또 의사나 또 이렇게 좀 또 상담할 수 있는 분들에게 좀 물어보고, 그래서 좀 지혜롭게 좀 이렇게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부모님을 편찮으실 때 직접 모시지 않고 어딘가에 보낸 거나 남의 손에 맡기는 거에서 상당히 불효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드라마를 한 편 할 때 며느리로 들어가서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요양원에 보내자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전 국민적으로 되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댓글 같은 것도 보면 막 못된 며느리다, 저런 며느리는 안 된다, 이제 막 그렇게 공격을 받았는데 한 댓글에 황인영이 정답이다라고 하면서 그 요양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본인의 의견을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편찮으신 분을 잘 케어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목사님 말씀대로 전문적인 곳에 가서 잘 돌볼 수 있게 하는 것도 효도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니다. 근데 결국 저희 드라마의 결론은 그 못됐던 이 며느리가 요양원에 보냈던 제가 다시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오는 걸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에는 그게 참 깊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도 부모님께 미리부터 말씀드리거든요. 조금만 아프면 요양원이다. 이거는 정말 강하게 네. 챙기시는 건강 스스로 챙기시라고. 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건강 챙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조금 아프고 힘들면 요양원이다. 시집도 안 간 딸이 어떻게 부모님을 내가 케어하겠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분 역시 결혼을 못 하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좀 이제 좀 이 굴레에서 벗어나서 좀 자기만의 가정을 또 꾸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신문이나 뉴스에 보면 좀 안 좋은 요양원의 모습들이 또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부정적인 네. 인식. 그러니까 이제 또 겁이 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저런 데 가면 저런 취급을 받을 텐데 그러니까 더 가기 싫어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농경 사회에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가족들이 다 모여 살았기 때문에 돌볼 수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자식이 한둘밖에 없고 돈을 벌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이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것 때문에 그 자식이나 그 다음 세대가 이렇게 빈곤층으로 또 이렇게 전락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요양원이나 노인 복지에 대한 것이 생각보다 잘 돼 있어요. 네. 저도 우리 어머니를 모시면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치매 등급을 받고 하다 보니까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잘 돼 있나 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들이 또 이제 교육하고 또 계몽하고 우리들이 함께 의논하고 네, 목사님 그렇게, 진짜 예. 이렇게 효라는 개념이 특히 자식들한테 상당히 큰 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십계명 이 성경에도 내 부모를 존경하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효사상, 유교의 효사상과 같은 그런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네가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축복인 것은 분명한데 지금 우리들이 논의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에 대한 생각이 틀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경한다고 생각하는데 다 자기 방식이 있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것이 공경이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셔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내가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이 편하고자 하는 방법이 참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조금 좀 객관화시킬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조언도 좀 들어야 되고 우리가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가 뭘까? 나는 잘 사는 자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정말 좋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부모님께 내가 이렇게 잘 삽니다. 부모님에게 그게 제일 기쁜 모습이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부모에 대한 효라고 하는 것도 나 중심적인 틀을 좀 깨고 이렇게 보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이렇게 목사님 말씀도 들어보고 효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도 이렇게 나눠봤지만 또 지금까지 이제 모시는 거에 대한 효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다면 또 네. 경제적으로 또 부모님을 부양하는 거에 대한 또 효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서브 사연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소녀 가장처럼 아르바이트로 집안을 부양해온 30대 초반 미혼 여성분의 사연이에요. 네.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지만 이 여동생은 몸도 약하고 또 아버지는 하는 사업마다 거듭 실패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은 가고 싶은 대학도 못 가고 또 어머니 권유로 전문대를 가고 졸업해서 바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뭐 돈이 모일만 하면 아버지 사업 미천, 뭐 생활비, 동생 약값, 또 부모님 집 월세, 보증금 뭐 이런 거 다 책임지느라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런 서브 사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정말 근데 이게 너무 참 힘들어요. 이게 나온 얘기 같지 않은 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부터 이제 저희 집을 다 케어를 네. 하고 네. 지금 역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뭐 어쨌든 부모님도 뭐 악착같이 모으시고 그래서 뭐 아주 벌어도 비고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네. 사실 저도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나 그럼 나는 과연 언제 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건가 맞아. 결혼을 해서도 나는 내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남편이 이걸 이해를 해줄까 네, 결혼해서 남편이 내가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뭐 생활비나 이런 거 챙겨주는 걸 이해해 줄까 그럼 결혼을 안 하는 게 차라리 속이 편한 건가 그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들거든요. 내 미래를 꿈꾸기가 참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네.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사실 정말 부모님도 자식이 이렇게 사는 걸 원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상황이 참 안 따라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만 정말 이걸 효라고 할 수는 없는 거겠죠. 특히 우리나라 또 장남 장녀가 제일 많이 이 경우를 겪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연예인 동료도 네. 그 이제 뭐 굉장히 유명한 친구예요 네. 지금. 근데 돈을 벌면 온 형제들이 그런 경우 많아요. 계속 이렇게 손을 벌리면서 그 자생의 능력이 전혀 없어졌대요. 네. 조금이라도 열심히 벌면 되는데 맞아요. 계속 손만 벌린다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슬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부모님이 70에 넘으셨는데 네. 그 이런 마음을 먹을까봐 나가서 일을 하시라고 지금도 늦지 않은데 어디 가서 일하냐고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일을 하니 그러면 아파트 이런 그 계단 청소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 본인이 사시는 집 그 아파트에 취직을 하시라고 네. 저희가 그렇게 그럴 정도로. 계속 네. 얘기를 하시죠. 좋은 이야기라고 네, 생각하는데 내가 딱 떠오른 단어가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지혜, 또 하나는 계획, 맞아. 또 하나는 결단. 우리들에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에 나온 사연의 주인공이 어느 상황인지 우리들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느껴지는 것은 계획도 없고 지혜도 없고 결단도 없고 착해요. 그러니까 우리들 주변에는 참 착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착한 사람은 늘 끊임없이 이렇게 줄 수밖에 없고 근데 그게 어느 한계를 넘어가면 본인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맞아요. 그리고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황인영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 아버지 정말 이런 계획도 필요해요. 자녀 그다음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너무 이렇게 의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좀 단호함도 좀 필요하고. 근데 우리들이 착하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지나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무조건 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혜로워야 되죠. 그리고 믿음으로 훈계할 것도 필요하고. 황인영님이 진짜 지혜로우신 거다. 아니요, 근데 말만 이렇게 하고요. 네. 제 동생은 카드를 뺏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형 자매가 다 세다. 근데 이제 제가 결단이 없어가지고 그쵸. 그것까지는 아직 못하고 맞아요. 있는데요. 네. 그냥 마냥 내가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시게 네, 네. 이제 처음에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모질게. 근데 이제 계속 하니까 내성이 그냥, 생기셔서. 내성이 생겨서 좀 내가 괜찮아지시더라고요. 한마디를 좀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성경에 보면 내가 참 이 얘기를 참 좋아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셨지만 생각해 보라는 말씀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건전한 생각을 또 포함하는 것이기도 해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이성이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도 중요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들에게 좀 건강하게 좀 균형을 맞추고 부모와 자식 간 효,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우리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자, 이쯤에서 우리 재정비하는 마음으로 네. 함께 구호 외치고 다음 사연 알아보도록 할게요. 교회에서 말하기 조금은 애매한 이야기. 교회만 들어가면 성스러워지는 교인들의 솔직한 이야기. 본격 생활 밀착형 토크쇼. 발칙한 신앙 고민쇼 고민이 수다. 잠시 후 먹고 살기도 힘든데 효도라니요? 너희 효도를 받을 때까지 살 수 있을까? 살기 정말 힘겨워졌고 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효도하려고 생각 안 하는 게 저는 효도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이거 기대도 안 해요. 우리는 평생 가족 여행은 다시는 없다. 각자 다니고 어땠는지 얘기하는 거고. 효도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날 네. 제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효도라니요? 네. 올해 64살 되신 아버지. 몇 년 전 퇴직 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셨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와 아내 그리고 아이 둘을 키우며 저희 가정이 근근히 살고 있는 터라 부모님께 힘이 돼드리지 못하는 형편이고 제 동생 역시 시간 강소라 아직 자립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아버지의 쓸쓸한 뒷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랑 내 엄마는 평생 부모님 모시고 병수발까지 다 했는데 나는 이 나이가 돼서도 자식 뒷바라지를 하고 있구나. 우리가 너희 효도를 받을 때까지 살 수 있을까?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사는 제 입장으로 너무나 송구하고 죄송스럽지만 지금 같은 사회 구조 속에서는 저희 부모님이 할아버지께 했던 것 같은 효도를 하며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한 몸 챙겨가며 살기도 너무나 힘든 현실이거든요. 이런 현실 속에서 부모님께 저희가 할 수 있는 효도는 무엇일까 고민이 됩니다. 네, 진짜 남 얘기 공감되네요.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참 저희는 오히려 정말 저희 부모님이 저희들보다 훨씬 더 아직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으시고 네. 오히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너무 더 죄송한 게 또 요새는 그런 거 많잖아요. 엄마가 애들을 다 결혼시키고 이렇게 독립시켜도 끝난 게 아니라고. 왜냐면 또 제가 자녀가 있으니까 또 일할 때는 또 그 아이들을 또 돌봐주셔야 되고 또 돈도 쓰셔야 되고 네. 그런 거 생각하니까 요새는 정말 저희가 나이가 더 연령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부모님한테 의지하는 경우도 많아지는 것 같고 효도를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에 더 집중되는 그런 시대가 확실히 온 것 같아요. 사실 요즘은 부모가 자식보다 훨씬 더 여유가 있는 세대를 그쵸. 살아가는 네. 거. 특히 주택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우리 세대, 우리 밑에 세대는 진짜 자기가 벌어서는 해결할 수 없는 맞아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네. 효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건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이 사회가 진짜 복잡 다단해졌거든요. 그리고 되게 각박해졌고 네. 살기 정말 힘겨워졌고 네. 정말 이제는 뭐 N포 세대라 그러잖아요. 3포, 5포, 7포도 모자라서 무한대라는 무한대로 거예요. 모든 게 다 네. 포기. 모든 것을 이제는 뭐 헤아릴 수 없이 포기한다라는 네. 그런 상황인데 진짜 참 어려운 시대인 게 요즘에 다 대학도 학자금 대출 받아서 하죠. 맞아요. 진짜 뭐 정말 그냥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냥 대출 빚더미 맞아요. 인생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정말 언제 성공을 해갖고 부모님을 내가 정말 편안하게 해드려야지 이럴 수 있다는 정말 그건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거든요. 대부분은 맞아요. 다 그러지 네. 못한단 말이에요. 그 사실 부모님들이 기대도 안 해요. 맞아. 너만 잘 살면 돼.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그런 데잖아요. 아,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뻔뻔하지만 내리사랑이라고 하니까 나는 일단 부모님께 받고 내 자식한테 잘해줘야겠다 이런 세대들도 많아지니까. 전 어떻게 이 현실 속에서 효도를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된다고 하셨는데 그냥 너무 효도하려고 생각 안 하는 게 저는 효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냥 너무 그냥 일단 나부터 뭔가를 잘 챙기고 그러면 자연스러운 효도가 생기지 않을까. 너무 막 효도에 목매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것보다 연세가 드셨는데도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부모님이 정말 존경스럽네요. 네, 정말 그건 네. 그래요. 너무 멋있는 부모님이세요. 근데 진짜 피치 못하게 경제 활동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자식의 손을 벌리는 것도 정말 마음 아프고 미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맞아. 네. 어느 날 물었어요. 부모님한테 무엇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냥 우리는 가족이 함께 하는 게 좋아.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어린 우리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꼭 경제적으로 뭔가 대단한 어떤 무엇을 갖다 드리고 막 이것이 효가 아니라 네. 그냥 틈틈이 시간을 보내고 그냥 틈틈이 동네에서 우리 그냥 가서 냉면이나 한 그릇 먹고 오자 이런 마음이 그게 그냥 좋으시대요. 네. 부모가 바라는 효도, 자녀가 자기만 생각하는 효도 뭐 이런 거에 좀 차이와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김경란 씨 얘기에 저도 막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게 뭔가 특별한 거를 생각을 해서 우리만의 이제 여행을 딱 가면 불평과 불만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여행이 망쳐지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선포했어요. 우리는 평생 가족 여행은 다시는 없다. 저기 여행은 각자 다니고 보니까 단호박. 여행은 각자 다니고 모여서 어땠는지 얘기하는 걸로. 내가 황인영 씨보다 정말 1년 더 살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똑같은 전철을 겪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내가 그날 선포를 했어요. 네. 엄마 미안한데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나 이제 그냥 우리 여행은 여기까지만 해요. 라고 선포를 했어요. 네. 그러고서는 진짜 알았다. 엄마도 이제 마음이 아프시니까 제가 중간에 막 고통받으니까 아프시니까 알았다. 네 말이 뭔 줄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딱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후 몇 년이 지나도록 또 결혼을 안 하니 나도 심심한 거야. 그래서 흔들렸구나. 심심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던졌어요. 우리 부산이나 한번 다녀올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몇 년 후에. 그랬더니 딱 엄마 한 말씀 하셨어요. 우리 진짜 갈 수 있는 거니? 난 다시는 너와 여행을 갈 수 없을 줄 알았어.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너무 거예요. 좋으신 부모님이. 네. 아니 근데 저희 그게요. 부모님은 계속 가자고 자꾸 찔러봐요. 그러면 내가 기억 못해? 그때 내 마지막 여행이라고 얘기했지? 이렇게 하고 자꾸 이렇게 우리 어디 좀 가면 안 될까? 막 계속 이러셔가지고 저희 엄마도 귀여우시다. 아니, 이거 되게 지혜로우신 거야. 아니,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역시 서로 인격적으로 노력을 하되 안 될 때는 또 지혜롭게 그리고 또 때로는 단호하게 해야 되는 게 이게 딱 맞네요. 이거예요. 황인영 씨 스타일은 그런 부모님이랑 맞아. 네, 맞아요. 그래서 나는 만약에 그러면 나도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거야. 그 가만히 있다가 얘가 언젠가 말할래. 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지. 너무 재밌어요, 진짜. 아유 그래요. 이렇게 좀 열띤 재밌는 얘기를 나눠봤는데. 무슨 때 상담해야겠어요. 저희 황인영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때 어떻게 단호하게 해야 되는지 노하우 좀 배워야겠어요. 네. 너무 재밌다. 마지막으로 참 목사님이 좀 깔끔하게 예. 이런 효도를 어떻게 서로 주고받아야 할지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들 주변에는 이미 이런 때를 놓친 사람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부모님 살아계실 적 잘해라 이 말이
사실은 부모님이 돌아가셔 봐야 아는 말이고 지금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힘들기는 하지만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참 이렇게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들의 상황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면 나는 그게 제일 족하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우리가 좀 지혜롭고 계획적이고 결단하는 것도 이제 필요한데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이전에 모든 사람은 노력하면 돼. 성실하게 살면 돼. 근데 우리들의 주변에는 성실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우리 모두의 부모님들이 그런 노력과 생각만으로 되지 않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복지사회로 가니까 어렵고 힘든 노인이나 이런 노인 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나라가 이렇게 잘 케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이 조금 지혜롭게 이런 복지 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모님들이 좀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준비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모님들이 있다면 우리들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한 가지 나중에 내 마음에 후회를 남기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 나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못해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급했지? 내가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었는데 근데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몰랐어. 내가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했을 텐데 그게 나에게 너무 큰 짐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실 할 수 있는 최선밖에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참 괜찮다. 우리에게 그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되어서 답은 없지만 우리들이 조금 더 나아질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오늘 고민이 수다 설 특집으로 효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열띤 토론이 있었고 그리고 효에 대해서 우리가 왜 우리 이렇게 나중심적으로 생각을 했을까라는 어떤 생각의 전환도 좀 일어나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네. 자, 여러분 모두 새해 설 연휴 정말 즐겁게 뜻깊게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또 발칙한 고민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맞춰보죠. 네. 발칙한 신앙 고민쇼 고민이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